자,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중량을 내려야 돼. 결국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이라기보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은, 하여튼, 그래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 좀 얘기 못 했던 게, 우리가 다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죠? 다리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건가, 이런 거.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걷는 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오른쪽,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쪽 다리를 접어주면서 왼팔을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피가 빠질 때 왼쪽 가슴에서 좀 받아주고, 그 오른쪽 다리를 접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오른발은 오른쪽 소장이 약하니까 오른발은 앞차기, 오른발을 약간 앞으로 들어주는 게 오른발은 저는 이제 오른발을 접어주고 오른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왼발은 또 옆이나 약간 옆 뒤쪽 사선으로 약간 옆도 좋고 약간 옆 뒤쪽 사선도 좋아요. 왼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반대죠. 저희 아내는 왼발은 앞으로 차고 오른발은 접어줘야 되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발은 접어주고 또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이나 약간 뒤쪽 그렇게 차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접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딱 부러지게 어느 한쪽이 뭐 때문에 종양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나 단정하기 참 잘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제가 딱 부러지게 뭐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저께 한 이틀 전은 115로 떨어졌다가 어제 결국은 오른발 왼발 중량이 동일하게 돼버렸어요. 동일하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돼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내려가야 되니까 왼발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됐다라는 거는 뭔가 하면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에 흐르는 피가 동일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균형이 맞다, 이런 거죠. 균형이 맞다. 근데 균형이 딱 맞아서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은데, 저한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관성이 생겼어요. 관성이. 가중치가 붙으면서 제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버렸더니만은 관성이 생겨서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83인데 왼쪽 다리가 83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바 현상이. 오른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 아시죠? 가중치,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가 내리막길이나 혹은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떠밀려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멈추고 싶은데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피를 이제 방향을 옮겨 놓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중량을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왼쪽 다리 중량을 더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왼 다리가 오른 다리보다 중량이 더 내려가는 건 옳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럼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또 오른쪽이 이기겠죠. 왜?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시간들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몇십 년에 걸쳐서 결국은 오른쪽이 이겨버립니다. 결국은 오른쪽이 이겨버리니까 그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문제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출구 전략 어떻게 통제하느냐 부분인데,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 왼발 중량을 높이 찼다가 결국은 내려줘야 되는 중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좀 그래서 몸이 좀 오바 현상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좀 몸살기도 있고 배도 살살 아프고
머리도 약간 오른쪽 머리 쪽이 약간 띵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건지 아닐 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오바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왼다리를 더 내려줘야 되나, 그러면 또 왼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또 이상하게 또 왼팔이 또 이상하게 왼손에 차고 있는 500g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기도를 좀 해봤죠. 또 뭐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오른쪽 다리는 발목 안쪽으로 찼잖아요. 그죠? 엄지발가락 쪽으로. 왼쪽 발은 바깥쪽으로 찼습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브레이크가 걸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이제 무게 있는 쪽으로 오른발이 이제 안쪽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왼발은 바깥쪽에 있던 걸 안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결 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게 순간적으로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사그라드는데, 그래도 좀 뭔가 약간 막 5%까지는 아니고 한 20% 정도 남아있다. 그 오바 현상이, 몸이 불편한 게 깔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한 두세 시간 지나도. 그 느낌이 좀 이상해서 왼팔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왼팔에 찬 500g을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아이고, 왼걸 한결 편한 거예요. 한결 편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또 한 두세 시간 이래 있어 봤는데, 그래도 한 5%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오바 현상이. 오른발이 여전히 앞으로 나가고 있고, 몸은 또 여전히 약간 불편하고 5% 정도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500g 왼손에 뺀 걸 500g을 오른손에 오른손에 70g 차고 있잖아요. 그냥 오른손에 더 채웠어요. 570을 차고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더 편한 거예요. 더 편한데, 그래도 깔끔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베개 베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확실히 풀리는 느낌이, 이 오바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른손에 500 차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오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래 있으니까 진짜 다 풀리더라고요. 예.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니까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배도 안 아프고, 배가 아파서 약간 걷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배도 안 아프고, 갑자기 변이감도 들고, 뭐 화장실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져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왼팔이 약간 피가 빠지면서, 어깨 쪽이나 약간 가벼워지면서 약간, 이거 오른손에 500을 빨리 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른손에 차고 있던 500g에서 250g, 500g을 250g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죠? 바꿨어요. 바꾸고, 왼손은 그냥 그대로 안 찬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래 한두 시간 있다 보니까 결국은 250g 또 빼고 싶더라고요.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를 원래대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중량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중량이 지금 차이가 없어요. 둘 다 83g 정도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방향은 원래대로 이제 오른발은 안쪽, 왼발은 바깥쪽 이렇게 했는데, 다리도요, 갑자기 이렇게 탁 바꿔서 딱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또 약간 불편해지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고. 그래서 또 한 30분 있다가, 좀 괜찮을까 싶어서 다시 안쪽으로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 500 찼다가 250 내리는 상간에도 이렇게 그 과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또 250도 빼주는 상황이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리는 그렇게 차고 있고 85씩 차고 있고 오른손은 70, 왼손은 한 250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그냥 피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데 원래 이제 왼손은 한 500 정도로 남겨두기로 했는데 이게 오바 현상이 심하니까 지금 500을 제가 찰 수가 없어요. 그 오른손은 70, 왼손은 250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 오른손을 원래 이제 제가 500에다가 70, 70에다가 500까지 찼다가 또 70에다가 250으로 내렸다가 또 다시 뭐 뺐다가 다시 찼다가 막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0도 다 빼고 나니까 왼손에 이제 좀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왼손에 뭔가 좀 차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왼손에 100g을 찼다가 또 150g으로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는 250g을 차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오른손 70, 왼손에 250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83, 왼발도 83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뭐 오른발 83은 똑같아요. 발목엔 70, 발등에 13,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13, 와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제가 먼저 달려봤으니까 혹시나 저 같은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여기가 뭐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다리 중량을 계속 83을 차고 있을 건지, 앞으로 중량을 양쪽 다리를 동일하게 내려줄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왼손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를 차게 될 건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이제 제가 앞으로 동영상에서 중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거고, 제 경험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언더가 된다. 오른발이 다시 뒤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왼쪽 다리 중량을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왼쪽 다리하고 왼손 중량을 뭐 다시 같이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제 뭐 100g 정도 차이로 둬도 되니까, 왼손은 250이니까 아직 왼발이 83이니까 아직 다리만 올려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원래 왼다리보다 왼손을 100g 정도 더 무겁게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맞춰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배에 차고 있는 거는 그대 여전히 차고 있습니다. 호주머니 차고 있는 것도 여전히 차고 있고요. 배하고 호주머니는 여전히 계속 그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중량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 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런 거, 제 경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오바 현상이 심하게 났을 때 이 모자를 벗고 있었어요. 오바 현상이 너무 심하면 모자를 벗는 게 옳습니다. 이게 다 풀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차게 되는데, 오바 현상이 너무 심할 때, 지금 제 모자도 지금 한 30 정도 차고 있습니다. 뭐 더 차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모자도 지금 이게 언더가 거의 별로 안 느껴지니까 모자도 좀 한 30, 모자는 30, 50, 뭐 70, 100 이렇게 찰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모자는 필요에 따라서 중량을 제가 한 번씩 바꿔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바가 심하면 중량을 조금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 심하면 모자를 벗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모자를 거의 하루 정도 벗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찼습니다. 한 30 정도 찾게 됐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보세요. 다리 동작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물병 운동도 또 되게 중요하고, 그래 있습니다. 하여튼 팔 운동, 하여튼 뭐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죠. 그죠? 그래요. 뭐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오바 상황이 계속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뭐 세트 운동이다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리 조작이다 이렇게 전혀 할 수도 없었고, 발바닥도 이렇게 뭐 오른쪽, 안쪽, 왼쪽, 바깥쪽 이렇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심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누르니까 좋더라고요. 오른발을 바깥쪽, 왼발을 안쪽으로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몸이 더 편하다고 느꼈고요. 심할 때는 또 막 오른팔을 막 흔드니까 더 좋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반대가. 자,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쳤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는 거는 오른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이쪽으로 피가 많다. 그걸 그래서 몸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겨보자. 그러니까 왼손 차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만은 왼쪽이 피가 더 많아졌다. 그게 오바다. 그죠? 오른쪽에 피가 많을 때는 언더다 이렇게 표현했고 왼쪽에 피가 더 많을 때는 오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아느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다리 걷기 테스트로 판별을 했었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가 되니까 오바도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다시 언더 쪽으로 언더로 내려온 게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언더도 나쁘고 오바도 나쁜 거예요. 중간에 양발이 똑같이 오는 위치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중량을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차더라도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는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죠? 걷기 해보고, 뭐 중량을 바꿔줄 수도 있고, 혹은 운동으로 중량을 안 바꾸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중량을 내려잡았는데 오른발이 약간 뒤로 간다. 그러면 언더잖아요. 그죠? 그럼 왼발, 왼손 중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걷기 동작을 이렇게 오른발이 뒤로 나가더라도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왼발 새끼발가락, 저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하고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리 쪽은 반대라고, 팔은 똑같은데 다리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발바닥만 잘 눌러줘도 오른발이 다시 앞으로 나가요. 그 운동을 좀 해버리면 오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운동할 상황이 아니라면 중량을 조금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량과 운동 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중량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 테스트하고 중량을 내려줘야 되면 내려주고 또 올려줘야 되면 올려주고, 또 운동으로 감당이 될 것 같으면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발바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 현상인데 내가 중량을 내리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발바닥을 반대로 누르면 돼요. 걷기도 반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왼쪽으로 옆으로 혹은 사선으로 걸으면 좋은데 오바가 심하면 오른쪽으로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발바닥을 오른쪽으로 눌러주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너무 두려워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동영상을 다 하나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2번, 아니 3번, 아니 4번, 5번 정도는 들어야 각계 동영상마다 이렇게 내 몸이 왜 망가졌는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냥 얄팍한 방법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폐가 왜 처졌는지, 왜 내 몸이 망가졌는지, 왜 오른쪽 소장이 약한지, 왼쪽 소장이 왜 약한지, 또 상체는 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기립근 운동이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꾸준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몸이 좋아지신다면 결국은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